여러분, 지금부터 논술수행 평가에 대해 선생님이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집중해서 봐주세요. 자, 여러분 등교하고 나서 첫 번째 시간에 바로 실시가 됩니다. 자, 이것은 바로 내신에 반영이 되죠. 여러분들이 입시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수행평가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총 5문항입니다. 여러분들이 5문항에 35점 만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거기서 A, B, C, D, E, F 내려올 때마다 3점씩 자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무엇이냐? 5개 다 맞을 때는 35점, 그리고 4개 맞았을 경우에는 32점, 3개 맞았을 때는 29점, 이런 식으로 내려가서 다 틀려도 20점은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이 미응치를 하거나 아니면 커닝을 했다거나 할 경우에는 점수가 없습니다. 그것들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집중해서 잘 따라와 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에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부분 점수가 없습니다. 자, 이 부분 점수가 없다라는 것은 제대로 공부를 해라 그 얘기인 거죠. 공부를 하나의 영역을 공부를 할 때 흐지부지 대충대충 하지 마시고 그 영역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동안에 개별적으로 하는 조별 프로젝트는 안 하셔도 됩니다. 선생님 수업 시간에 주어주는 시간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따로 할 필요는 없고요. 선생님이 시험이 모두 마치게 되면 그때 다시 한번 안내를 할 테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지금은 논술 수행 평가에 좀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논술 수행 평가가 끝난 다음에는 우리가 무엇을 하죠? 바로 그 다음 시간에 기악 수행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악이 2시간 있으면 첫 번째는 논술 수행 평가, 그 다음 시간에는 기악 수행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프린트를 펼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나눠줬던 프린트에서 선생님 체크하는 부분 같이 여러분들이 체크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일 처음은 뮤지컬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 있죠? 여기 부분입니다. 뮤지컬의 정의. 자, 정의 체크해 주시고 두 번째 부분은 바로 뮤지컬의 음악적 구성 요소입니다. 음악 구성 요소.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제시가 무엇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설명 여러분들 제대로 봐야 되고요. 악곡은 무엇이 있는지 보는데요. 하나 틀린 것이 있습니다. 자, 지금 모차르트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이 모차르트가 아니라 오페라의 유령 서곡이라고 여러분들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총 7가지 영역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오늘 새롭게 배울 오페라와 뮤지컬의 차이점에 대해서 선생님이 한 번 더 언급을 할 테니까 그거 주의해서 봐주세요. 이것은 오늘 처음 나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귀를 쫑긋 세워주시고 들어오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좀 여러분들이 따로 필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입니다. 뮤지컬 레미제라블의 개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원작자가 누구라고요? 바로 빅토르 위고라는 사람이 16년 만에 쓴 작품이라는 대작입니다. 자, 그리고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알지 않더라도 어떤 것은 알고 있어야 되느냐? 줄거리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줄거리가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거에 대해서는 그 지식 채널로 알려준 바 있죠. 그 지식 채널 여러분들이 영상 보면서 줄거리에 대해서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입니다. 등장인물인데요. 등장인물 어떤 사람들이 나오고 그 사람들의 이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기 안에 있는 내용들 좀 참고해서 그 사람은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좀 파악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15가지의 문항입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복습 한번 들어갈까요? 자,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뮤지컬이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종합무대 예술이다 또는 뭐 미국에서 왔다? 요렇게만 쓰면은 점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써야 될까요? 정확하게 써주셔야 되는데요. 일단 언제? 19세기 말. 어디에서?
미국에서 왔다라는 겁니다. 유럽이 아니라 미국으로 넘어갔죠. 발달한 그냥 음악극이 아니라 바로 현대적인 음악극이죠. 요즘에는 드레스 입고 오지 않죠. 그리고 춤을 출 때 발레 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오케스트라와 같은 단원들이 막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런 옷 그냥 입고 나오고 또 어, 노래 같은 경우에도 마이크를 사용하죠. 벨칸토 창법을 쓰는 게 아니라 그리고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막 대거 나오는 게 아니라 녹음된 것만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현대 음악극의 한 형식으로서 어떤 것이 붙어 있느냐? 연극, 음악, 무용, 춤이 결합한 무슨 예술이다? 종합 무대 예술이다. 종합 선물 센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죠. 이 여러 가지들을 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대표 작품 중에서 한 두 가지만 얘기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써야 되느냐? 대표 작품은요, 바로 캐츠, 미스 사이공, 레미제라블, 오페라의 유령 이 네 가지는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4대 뮤지컬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노트르담 드 파리 우리 들어봤죠. 대성당들의 시대에 우리나라에서는 명성황후가 있고요. 그리고 지킬의 나이드, 그리스 등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오페라와 뮤지컬의 비교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것은 새롭게 나가는 거예요. 오늘 새롭게 나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건 따로 필기를 하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발생 시기는요. 오페라 같은 경우에는 16세기예요. 16세기. 그에 반해서 뮤지컬은 이제 19세기가 되어서 이탈리아에서 드디어 어디로 간다? 미국으로 갑니다. 자, 대륙을 넘어서 미국에서 독자적인 음악극의 형식으로 재탄생하는 게 바로 뮤지컬이죠. 자, 언어는 그럼 어떤 언어를 쓰느냐? 이게 되게 재밌는데요. 오페라 같은 경우에는 극 전체가 음악이 중심입니다. 그리고 언어를 중시하기 때문에 노래를 원어로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탈리아 작품이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똑같이 라트라비아타를 공연하더라도 이걸 우리나라 말로 하지 않아요. 그냥 이탈리아어로 합니다. 그래서 축배의 노래 같은 경우 들었을 때, 뭐, 단단, 단단단, 단단이라라라, 이 노래 있죠. 이걸 그냥 원어로 부릅니다. 하지만 뮤지컬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죠. 그리스에서도 보면은 Summer Night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는 걸 여러분들이 봤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반주는요. 오케스트라 6, 70명 되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아래에서 연주를 하고 있죠. 뮤지컬 같은 경우에는 녹음된 반주를 사용합니다. 자, 그리고 대표 작품 한번 알아볼까요? 옥주연이 뮤지컬로 한 바도 있지만 아이다, 그리고 리골레토, 카르멘, 마술피리, 투란도트 같은 작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뮤지컬 같은 경우에는 캐츠, 오페라 유령, 노트르담 드 파리 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최소 몇 개 정도는 알아야 되느냐? 몰라도 2개 정도는 알고 있어야겠죠? 자, 그러면 넘어가 볼까요? 오페라하고 뮤지컬은 또 어떻게 다르냐? 오페라 같은 경우에는 전용 극장이 있어야 돼요. 하지만 우리 뮤지컬 같은 경우에 대학로에서도 하는 거 보신 적 있죠? 일반 극장에서도 가능합니다. 무용수 같은 경우에는 그때는 발레를 전공한 사람들이 막 나와가지고 발레를 하는 경우 본 적 있죠. 전문 무용수들이 나오지만 뮤지컬 같은 경우에는 누가 연주해요? 바로 배우가 춤을 춥니다. 그래서 배우가 팔방미인이어야 되잖아요. 노래도 잘하고 연기도 잘하고 그리고 춤도 잘 추는 사람들이 이제 배우가 되기 시작합니다. 마이크는 어떠냐? 자, 마이크를 달지 않고 연주하는 게 오페라입니다. 벨칸토 창법으로서 막 1000명 되는 사람에게 내 소리를 막 호를 울려줘야 돼요. 그래서 오페라 하우스 같은 공간이 필요한 겁니다. 거기는 음향 장치가 정말 과학적으로 잘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 극장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이 혹시 이거 본 적 있어요? 이렇게 뭔가 시커먼 거 달고 있어요. 뮤지컬 배우들이. 선생님도 맨 처음에는 뭐지 저게? 뭔가 막 드라큘라 같은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마이크입니다. 이렇게 소리가 올라가죠? 그래서 마이크를 달고 전기장치로 소리를 퍼뜨리는 게 바로 뮤지컬입니다. 자, 그리고 특징은 오페라 같은 경우에는 성악가 위주, 노래 위주의 음악 공연이다 하면 뮤지컬 같은 경우에는 배우의 춤, 노래, 그리고 연기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도로 두 가지 파악하고 가면은 아주 좋을 것 같아요. 할 수 있으시겠죠? 그 다음 넘어갈게요. 자, 뮤지컬의 음악 구성 요소에 대해서 선생님이 특징 알아두고 또 어떤 곡을 우리가 감상했는지 연결을 하라고 했었어요. 그쵸?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요것들을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뭐였죠? 그쵸? 바로 서곡이었죠. 서곡, 그리고 두 번째는 오프닝 넘버, 세 번째가 제시, 네 번째가 쇼스토퍼였어요. 기억나시죠? 그 다음은요. 프로덕션 넘버, 아리아, 커튼콜까지 우리가 7개, 총 7가지를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기억 되살리면서 갈게요. 서곡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막이 오르기 전에 자, 무엇을 하기 위함이다? 그쵸. 역할은 그게 분위기, 내용을 암시해준다. 이거는 노래를 부르는 것이냐? 아니죠. 관여나 곡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었던 것은 모차르트 서곡이 아니라 오페라 유령 서곡을 들었습니다. 기억할 수 있겠죠?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오프닝 넘버입니다. 오프닝 넘버는 서곡이 끝난 후에 연주되는 합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합창인데 우리 너무 등장인물 누가 나오는지 궁금하잖아요. 등장인물 그리고 작품 규모를 예측하게 하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레미제라블에서 우리가 어떤 거 들었어요? 룩다운 들었죠? 그래서 장발장 나오구나, 자베르 나오구나, 와, 스케일 엄청 크다. 저 많은 사람들이 나와? 라고 하면서 짐작할 수 있었던 거죠. 그 다음입니다. 예시라는 구성 요소가 있는데요. 이제 작품 규모, 등장인물을 알겠는데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것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앞으로 전개될 상황, 그리고 전체적인 배경, 그리고 그것을 가사로서, 노래로서 알려주는 건데요. 여기에서 보면은, 아름다운 도시 파리, 그리고 우리 때는 중세 시대, 대성당의 시대, 신들의 세계다, 막 하면서 여러 가지 사랑 이야기며 이런 것이 펼쳐지겠구나를 정확하게 들을 수 있는 공간이었었죠. 자, 제시, 대성당의 시대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분위기가 자칫 잘못하면 좀 무거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분위기 전환을 싹 한번 해주는데 그때 무엇을 하느냐? 익살스럽게 흥을 돋구기 위해서 카메오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지금 레미제라블에서 마스터 오브 하우스라는 곡이었고요. 테나르디에 부부가 나와서 이 집의 주인이 누구냐? 나는 옛날에 왕자님을 꿈꿨는데 이런 인간을 만났다. 막 그러면서 이제 노래하는 사람들에게 되게 웃음을 자아내는 공간이었습니다. 그 다음이요. 프로덕션 넘버라고 우리가 1막 끝에 위치를 하는데 1막이 끝나면 한 15분간 인터미션이 있어요. 그동안에 우리가 화장실을 갔다 오고 쉬었다가 다시 들어오는데 끝 마무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뭔가 이렇게 소박하게 끝나는 게 좋을까요? 빵 터지는 게 좋을까요? 네. 뭔가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게 여러 가지 요소가 총동원돼가지고 와, 그 다음 뭐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게 만들어주는 공간이 바로 프로덕션 넘버인데요. 뮤지컬의 주요 악보입니다. 이것만 따로 떼서도 노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 너무 잘 알고 있죠. 그 다음 모든 요소가
뭐 화려하게 이제 동원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이거 빠지면 안 됩니다. 이 세 글자. 거꾸로 해도 아리아, 앞으로 해도 아리아. 자, 아리아 같은 경우에는요, 이 한 곡이 끝나면은 막 사람들이 여러와 같은 박수를 쳐주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주인공의 사랑, 그리고 비극을 주제로 하며, 지금 여기 캐츠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그리자벨라 고양이가 옛날을 추억하면서 막 되게 회상에 적는 부분이잖아요. 진짜 슬프게 노래하잖아요. 모든 사람의 마음이 아플 정도로. 지난 날이여 다시 와라. 내가 너무 잘못된 삶을 살았던 것 같다. 옛날엔 되게 화려했었는데 지금은 내가 뒷골목이나 전전하는 이런 쓰레기통을 뒤지는 고양이가 되어버렸구나. 막 하면서 이제 노래를 부르면서 마음을 되게 안타깝게 만들어주는 공간이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노래가 아리아가 끝나면요. 박수를 어마어마하게 칩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마지막이에요. 여러분들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게 마지막 부분입니다. 커튼콜인데요. 이제 다 끝났어요. 커튼 내려오죠. 사람들이 막 여운이 남는 거예요. 계속 뭐예요? 박수를 쳐줍니다. 그럼 그거에 화답하는 의미로 막이 한번 올라가면 모든 등장인물들이 손에 손을 잡고 나와가지고 인사를 하면서 극 중에서 되게 하이라이트였던 노래들을 이렇게 회상에 적게 노래를 해줍니다. 음악이 빰빰빰빰 나오면은 그 극 중의 음악을 새롭게 편곡하기도 하고 다시 한번 부르면서 인사하면서 부르는 노래가 바로 커튼콜입니다. 여기까지 7가지 정리되시겠죠? 다음 넘어갈게요. 자, 지금부터는 레미제라블이에요. 레미제라블 같은 경우에는 누가 이 글을 썼죠? 그렇죠. 빅토르 위고라는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이 1862년에 뮤지컬로 만들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레미제라블의 줄거리 정도는 알고 계셔야겠죠? 자, 그리고 뮤지컬의 줄거리를 알려면은 선생님 써놓은 것뿐만 아니라 막 달달 외울 필요 없어요. 전체적인 윤곽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선생님이 지식 채널에서 보여줬던 거 있죠? 그 영상이 너무 잘 돼 있더라고. 되게 그냥 음악과 함께 나오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 여러분들 좀 봐주시면 도움 될 것 같아요. 웹에서 찾은 내용입니다. 빅스비가 울렸어요. 미안해요. 자, 그 다음 등장인물입니다. 여러분들이 등장인물에 대해서 이름 정확하게 알아주시고 거기에 해당하는 프린트 여러분 봐주시면 대충 내용 아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마음이 좀 많이 쓰였나요? 선생님 옛날에는 그냥 장발장 위주로 많이 봤던 것 같은데요. 요즘에는 자베르 경감에 대해서도 선생님 되게 많은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들이 되게 악인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나에게도 저런 갈등이 있구나. 나는 예를 들어서 자베르 경감 되게 자기 스스로는 옳다고 생각하는 거 책임감 있게 잘했던 사람이에요. 보수적이고. 그리고 정말 일 중심적인 사람이고 딱 맞춰가지고 한치에 뭐 봐주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인간적이지 않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는데 자기를 죽일 수 있었던 장발장이 죽이지 않고 살려주죠. 이 사람이 혼란이 옵니다. 대체 내가 살았던 인생은 뭐였을까 하면서 음, 이 사람이 되게 갈등을 많이 겪어요. 내가 제대로 살아온 게 맞을까?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빵 하고 자살을 하면서 운명을 맞이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선생님이 마리우스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원데이 무어라는 곡을 들으면 마리우스가 되게 고민을 많이 합니다. 뭐 물론 여기에서 각자의 고민들이 나오는 부분이었는데 마리우스 같은 경우에 누굴 사랑하죠? 코제트를 사랑합니다. 자, 혁명을 나갔을 때 잘못하면 이 사람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혁명을 나가야 되느냐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하고 조금 더 얼굴 보는 게 나을까 를 고민하면서 사랑과 혁명 사이에서 고민하는 인물로 나오는 사람이 마리우스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뮤지컬을 감상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그 노래 그리고 줄거리에 대해서 좀 깊이 있는 감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논술수행 평가 준비는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시간은 논술 평가,
그 다음 시간은 바로 기합 스윙 평가라서 여러분들이 악기 그 다음에는 가지고 와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